네, 조금 더요. 조금만 더 있다가 여러분들이 재밌는 뉴스 하나 받을 거예요. 세계적인 호텔 그런 데서 KOK 토큰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회사의 공식적인 발표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봐야 하고 내년 1월달, 2월달, 3월달 안에 1-4분기 안에 메인넷이 런칭이 돼요. 이 메인넷이 런칭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코인마켓캡, 전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에 리스팅되어 있는 15,000개, 16,000개의 코인들 그 중에요. 자기 블록체인, 자기 메인넷을 갖고 있는 코인은 약 50여 종밖에 안 됩니다. 99.99%가 다 남의 기술을 빌려다 쓰는 토큰이에요. 우리도 토큰이죠, 지금. 어디 기술을 빌려 쓰죠? ERC20이라고 하는 이더리움의 기반 기술을 빌려 쓰고 있죠. 왜?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이 보편화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을 갖다 쓰니까 기술료를 내야 되잖아요. 기술료. 그 기술료, 가스비라고 하는 트랜잭션 피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우리가 KOK 토큰을 인출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더리움을 사서 가스비를 지불을 해야 되죠. 이 메인넷은 동네 똥강아지 일이 아니에요. 이게 쉬운 거였으면 왜 전 세계 99.99%의 코인들이 다 토큰이냐? 남의 기술을 갖다 쓰느냐? 어려우니까. 수년이 걸리고요. 수백억, 수천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수백 명의 기술진이 몇 년을 갈고 닦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최고의 로망은 1순위는 메인넷 런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인넷을 개발하고 런칭하는 거예요. 토큰에서 코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망한 회사들 중에서 이 메인넷을 개발해가지고 망한 회사가 또 굉장히 많아요. 그동안 ICO라고 해서 토큰을 팔았죠. 코인을. 그 파는 자금을 모집을 했죠. 그걸 가지고 생태계도 만들어 나가야 되고 메인넷도 기술 개발을 했어야 돼요. 근데 메인넷은 완성을 시켰어요. 메인넷이 완성이 되면 거래소의 우선 상장 대상이에요. 기술력이 입증됐기 때문에. 거래소 상장은 뭐예요? 우리 메인넷 있는 코인이면 뭐예요? 개뿔. 그것을 쓸 수 있는 생태계가 없어요. 가스비 발생이 되질 않아요. 누가 써줘야 말이죠. 메인넷은 개발보다도 유지 운영이 훨씬 더 어려워요. 그래서 메인넷 개발하고서 망한 프로젝트, 망한 코인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전 세계 50개 정도의 메인넷 기반 기술 중에서 실제 상용화돼서 이익을 남기는 코인이 30일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굳이 메인넷을 이렇게 땡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워낙 토큰 이코노미가 잘 설계되어 있고 기대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왜 이렇게 땡겼느냐? 너무 회사가 공격을 받고 있어요. 미디움이. 우리로 인해서. 그래서 정책을 바꾼 겁니다. 세상에서 KOK를 공격하고 미디움을 공격하는 모든 요소는 미리 선제적으로 다 걷어내겠다. 수익 재원 확실하게 밝히겠다. 왜? 우리의 수익 재원은요, 메인넷이 되면 수익 재원은 확실하게 공개가 됩니다. 왜? 블록체인이니까. 기술적 검증되죠? 그리고 당연히 우선 상장 대상이죠? 다른 DF들이 우리의 기반 기술을 가지고 진해 생태계를 만들어요. 그럼 뭐가 들어오죠? 또 가스비가 들어오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가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완성됩니다. KOK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소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이거 봐. 2년 전부터 봐. 2년 전부터 하나도 빠지지 않고 수익이 나왔고 지금까지 단 한 명의 피해자가 없어. 맞지? 맞지? 그러니까 앞으로도 괜찮을 거야. 회사 믿을만해. 이거 잘못 소개하는 겁니다. 이건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60대들이 이렇게 설명해요. 세상에 기업은요, 100년 동안 잘 해오다가도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어요. KOK가 2년이 아니라 20년을 잘 해왔더라도 내일 모레 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KOK가 어떻게 시작을 했고 어떻게 지금까지 걸어왔고 앞으로 토큰 이코노미와 프로토콜 경제를 통해서 메인넷을 통해서 어떻게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느냐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공부하셔야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KOK가 과연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이 메인넷으로 인해서 가능해졌다. 우리의 수익 구조는요, 아까 토큰 이코노미에서 말씀드렸던 영업이익, 컨텐츠로 일어나는 영업의 이익, 이런 것이 하나가 있고, 메인넷으로 일어나는 가스비 수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영업이익은 유저가 많아져야 컨텐츠가 들어오면서 매출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 아직은. 이제 이 가스비는요, 만천하에 공공연하게 공개가 됩니다. 왜? 블록체인이니까. 지금 우리가 전 세계 활동 유저가 50만 명이에요. 계정 수는 수백만이에요. 근데 활동 유저 수는, 계정 수는 5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50만 명을 대상으로 지금은 매일매일 여러분들한테 데일리 수익을 뿌려줄 때, 하루에 한 번 뿌려주잖아요. 데이터베이스에서 뿌려주니까 수수료가 안 들어가죠? 들어갈 게 없죠, 수수료가. 그런데 이제 메인넷이 가동이 되면서 블록체인에 의해서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뿌려주게 되면 트랜잭션 수수료가 발생이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트랜잭션 수수료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수익을 받는 사람이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KOK 지갑에서 내 개인 지갑, 거래소 지갑으로 뺄 때 내가 지불을 하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지불할 때도 여러분들이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이더리움 기술을 그대로 갖다 써서 했다. 그러면은 하루에 7, 8만 원을 내야 돼. 지금 이더리움 가스비가 7, 8만 원 하죠? 그런데 그렇게 받을 수는 없죠. 그리고 우리만 쓰는 메인넷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남들이 쓰게끔 만들어야 돼. 이거를 하루에 7, 8만 원이 아니라 1달러 내지 2달러만 받아도, 1,000원 내지 2,000원만 받아도 50만 명 곱하고 365일 곱해보세요. 2달러만 받아도요, 5천억 이상이 남아요. 여러분들 그냥 머릿속에 계산을 하셔도. 그런데 이 1달러, 2달러를 쪼개서 합니다. 하루에 4번 내지 6번. 그러면은 회당 단가가 내려가죠. 그럼 뭘 갖게 되느냐? 이제 메인넷의 가격 경쟁력을 갖게 돼요. 세계에서 가장 싼데, 전 세계에서 가장 싼데, 속도면에서 가장 빠른 메인넷이 KOK 체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기업들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지네 체인을 개발하기보다도 KOK 체인을 갖다 쓰면은 지네 생태계를, 플랫폼을 만들기가 훨씬 더 용이하네? 그리고 비용도 싸네? 이더리움 갖다 쓰려니까 회당 7, 8만 원을 줘야 되는데, KOK 체인은 회당 200원, 300원만 주면 되네? 그리고 속도도 빠르고 훨씬 더 낫네? 그러면 다른 블록체인 플랫폼들이 우리의 기술을 갖다 쓰게 됩니다. 그러면 걔네가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트랜잭션이 발생이 돼야 되고, 트랜잭션이 발생되려면 KOK 토큰을 사서 우리의 재단, BP들한테 가스비를 지불을 해야 돼요. 신나는 일이에요. 우리만 써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만 쓴다고 가정해도 50만 명만 가정해도, 근데 50만 명에 한 명씩만 늘려도 금방 100만 명이에요. 50만 명에 2명씩만 늘려도 어디예요? 200만 명. 이것만 해도 엄청난데 남들이 쓰게끔 만드는 기술이 된다. 이 가스비. 가스비의 어원을 아세요? 네. 뭐예요? 네? 연료예요. 연료. 자동차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연료가 필요해요. 코인도 트랜잭션이 되려면
연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스비의 원은 가스비라고 하는데 가스비의 원은 연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이제 UI가 변경이 됩니다. 11월 말부터 차근차근 변경이 되는데 지갑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이 따로 있고 메타버스가 따로 있어요. 2대부터는 이 메타버스 안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2대부터. 그리고 커뮤니티 풀이 생겨나는데 이 메타버스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조금만 더 해야 돼요. 신규 정책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10분만 더 할게요. 우리가 토큰 이코노미의 정책상 회사가 임의로 못하는 토큰의 공급량이 있고 회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토큰의 공급량이 있습니다. 우리 반감기는요, 회사가 임의로 조정을 못해요. 그건 시스템에 의해서 매일매일 발생되는 유저 수, 스테이킹량, 사용량, 유통량, 소각량 등등을 매일매일 값을 시스템에 집어넣습니다. 조건값을. 그 조건값이 어느 정도의 결과치에 이르게 되면 비트코인하고 똑같이 언제쯤 반감기가 오게 된다라고 기계적으로 나와요. 이거는 회사가 야 이제 유저수가 한 50만 명 됐으니까 이자를 7%에서 한 4%나 5%로 내릴까? 배짱 좀 부려볼까?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1년 6개월 동안이나 7% 상당의 채굴률이 있었냐면은 토큰이 가파르게 상승한 거예요. 그러니까 토큰 공급량이 줄어든 거예요. 1차 년도에 5억 개를 발행을 해야 되고 2차 년도에 4억 개, 3차 년도에 2억 개, 1억 개 이렇게 백서에 돼 있는데 그 양을 발행을 해야 되는데 토큰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가 버리니까 양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채굴률이 그대로 존속이 된 거거든요. 반감기가 더 이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감기는 이 토큰의 공급량은 회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어요. 다만 회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또 토큰의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우리의 리워드 프로그램이 무한대까지였어요. 뎁스가 없었어요. 지금은 25대까지 주죠. 앞으로는요, 10대까지 줍니다. 즉, 토큰의 공급량을 아래 위에서 계속적으로 줄여나가는 거예요. 토큰 가치 상승을 위해서. 그래서 이 메타버스 요 UI에서 2대부터 모든 것이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산하 파트너가. 일로 들어가면 각각의 파트너들이 다 길드라는 게 조직이 돼요. 조합, 성주가 되는 거예요. 게임에서 성주. 그리고 자기 파트너들은 내가 성주이고 다 백성이 되는 거겠죠. 그걸 게임에서 길드라고 합니다. 길드가 조합이 결성이 되면서 조합원들의 활동량에 따라서 수익을 받게 되는데 디지털 포인트로 받아요. 코인 안 줍니다. 이때는 이제 코인이 되는 거거든요. 코인 안 주고요. 디지털 포인트로 줘요.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만큼이라도 아직 우리나라의 블록체인에 관련된 법은요. 어떤 것이 정답이 없어요. 다만 우리는 선제적으로 있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법무법인에서 다 검증을 해서 이건 미리 피해가자. 우리가 교환 기능을 없앤 것들이요. 지난 1월달에 없었죠? 왜 없었어요? 특검법이 발효가 되면서 분명히 교환 기능이 있으면 거래소로 인정을 받을 것이다. 우리 교환 기능 미리 없애버렸잖아요. 모든 게 선제적이에요. 그래서 그 법률적인 것 때문에 디지털 포인트를 드리는데 그 포인트는요. 그 즉시 코인으로 교환될 수 있어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2대부터 모든 나의 산하 네트워크 메타버스 넘어가고요. 제일 재밌는 게 커뮤니티 풀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커뮤니티 풀. 자, 여기 보시면 커뮤니티 기어 풀이라고 있죠. 기어라고 가로를 넣었죠. 여러분들이 토큰 가격을 상승시키고 안정화시키는데 누군가 기여를 하면 기여에 따라서 추가적인 보상을 준다. 근데 이 기여 제도는 모두가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사람만 하고 어제는 했다가 오늘은 안 하고 내일 또 까먹고 모레 생각나서 해도 되고 영원히 안 해도 됩니다. 어떤 얘기냐?
자기 채굴자산 중에 채굴자산이 누적이 되잖아요. 누적이 되면 우리는 복리의 개념으로 수익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요. 근데 회사는 사실 막말로 이자를 줘야 되는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채굴자산 중에 일부를 자기가 빼요. KOK로 뺄 수 있도록 이제 될 겁니다. 기업분에 넣기 위해서 빼거나 보유하고 있던 코코인을 또는 거래소에서 사서 이 기업분에 담궈 놓습니다. 스테이킹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회수하지 못합니다. 넣기만 하지 개인적으로 회수를 못해요. 그럼 이거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한다든지 우리 자의적으로 소각을 한다든지 야 요번에 거래소에 어디 상장이 됐는데 우리가 상장 가치를 더 높이자.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 중에서 노드 중에 한 명이 야 우리 소각하자라고 명제를 내밉니다. 그럼 블록체인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투표를 해요. 회사는 투표에 관여하지 못합니다. 기여만 합니다. 회사는. 투표를 하게 돼서 51%의 지지를 받으면 요번에 1000만 개 소각. 영원히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토큰 가치는 또 올라가거든요. 또 오징어 게임 2가 나왔어. 감독도 괜찮고 배우도 괜찮고 신업도 괜찮아. 이거 히트할 것 같아. 누군가가 나서서 이 영화에 한 1000억만 우리 투자하자. 모아놓은 것 중에서 투표합니다. 51%의 지지를 받으면 그 영화에 우리가 모아놓은 토큰으로 1000억을 투자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익이 날 수도 있고 손해가 날 수도 있죠. 이익이 나오면 우리 참여한 이 커뮤니티 플레이 참여한 사람들한테 배분해서 당연히 주겠죠. 이런 거고요. 어찌됐든 간에 내가 기여를 한다는 것은 여기다 묶어두면 토큰의 유통량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죠. 그리고 누군가가 던질 수 있는 확률이 작아지죠. 거래소가 안정화돼요. 가령 이런 거예요. 제가 송가병이가 전 세계에서 유저 중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나쁜 마음을 먹었어. 갖고 있는 코인을 거래소에 다 던졌고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죠. 회사가 이걸 간과하면 안 되죠. 막아내겠죠. 시스템적으로. 이런 거예요.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고래 폭탄을 막기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이 기여를 합니다. 그러면은 던질 수 있는 확률, 가격이 흐트러질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그럼 토큰이 안정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럼 나는 토큰을 여기다 담궈놓으로써 기여를 했는데 보상은 뭐가 있어? 이거예요. 가스기 이익을 재단이 독점하지 않고 운영비를 제외한 정보와 우리가 메인넷이 가동이 되면요. 메인넷 이전에 가령 10억 개를 발행을 했다. 토큰을. 그러면 메인넷이 가동되는 시점에서 제네시스 블록에서 10억 개의 코인이 발행돼서 1대1로 수합이 됩니다. 여러분들께. 그리고 우리가 50억 개를 발행하기로 했는데 50억 개가 픽스가 될지 좀 줄어들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의 얘기로는 메인넷이 가동이 되면 50억 개가 아니라 수량을 줄일 가능성이 많아요. 수량을 줄이면 어떻게 되죠? 토큰이 또 올라가요. 진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요. 전 세계에서 KOK 토큰이 딱 하나만 남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 하나를 가지고 전 세계인들이 0.000000001로 쪼개서 쓰는 거예요. 그 하나의 가치가 뭐 수천억이 나올 수 있고 수조가 나올 수 있고 왜 그게 좋으냐면 토큰의 시속을 계속 가중시켜야 돼요. 가스비 이익과 토큰의 수량을 줄여서 가령 30억 개만 발행을 한다. 그런데 10억 개가 이미 토큰 단계에서 발행됐다. 20억 개가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발행이 됩니다. 이건 블록체인을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게 돼요. 특히 아까 블록체인 경제책 그거 보시면 이 정도의 로직은 다 아실 수 있습니다. 그 인플레이션 수량도 이 커뮤니티 풀에 다 배당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버리는 것보다 받는 보상이 더 큰데 보상의 시스템도 좀 재밌어요. 오늘은 이렇게 3명이 기업풀에 참여를 했어. 오늘 마감을 해보니까 S노드, K노드, M노드야. S노드가 400개의 코인을 넣었어.
K노드와 M노드가 300개씩을 넣었어요. 그럼 40%, 30%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 나온 가스비 이익도 40, 30, 35 배분이 돼야 되는 게 합리적이죠. 그건 사회주의예요. 저한테 50%가 돼요. 50%. 나머지를 25%씩 배분해야 됩니다. 1등으로 기여하는 노드가 되라. 근데 누가 1등이 될지는 마감을 해봐야 경쟁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경쟁. 그것도 개개인이 다 노드가 될 수가 있고요. 송가명 노드가 들어왔어. 그럼 나 송가명 노드 팀으로 들어갈래. 제가 얼마를 기여하는지 모르지만 제일 많으니까 제일 많이 기여할 수 있겠다. 그러면 그 송가명 노드 풀이 커지죠. 그럼 1등 할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수익의 50%를 40% 기여하고서 50%를 받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이게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 열심히 회사의 토큰 가격에 기여한 사람들한테 더 많은 보상을 주게 한다. 재밌지 않으세요? 요거는요, KOK 멤버가 아니더라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KOK에 들어와요. 이거 특허냈어요. 특허냈어요. 원래 미디움에 먼저 적용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제 회사 정책이 바뀌는 바람에 KOK 체인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재밌는 일들이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이 내용부터 아시죠? 게이트IO, 비트파이넥스, 코인베이스, OKEX, 후오비, 바이낸스 다 세계적인 대단한 거래소들이죠. 함부로 못 들어가는 거죠. 우리의 지금 코인의 우리의 위상은요, 얘한테 와 있어요. 얘한테. 한때 세계 1위에도 들어가 있지만은 지금 살아있는 세계 3위에서 5위 쿠코인. 우리 코인 쿠코인에 들어가 있어. 이 한마디만 해도요, 그냥 아는 사람들은 일단 인정한다. 일단 인정한다. 이 중에서 하나가 곧 성장이 됩니다. 그러면 또 가격이 또 뛰겠죠. 그죠? 성장되고 기분 좋죠? 좋아하면 안 된다니까. 성장되지 말아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파트너가 많을 때까지 내가 토큰을 최소한 10만 개, 100만 개 모을 때까지 성장되지 말아라. 제발 좀. 왜 성장하니? 그래야 됩니다. 토큰 10만 개만 가져오면요, 이게 100달러가 되면 얼마인지 아세요? 100억입니다. 어마어마해요. 10만 개씩은 다 있죠? 네. 일단 보겠습니다. 이제 마칠게요. 뭐 나머지 내용도 꽤 있는데 오늘 새로운 정책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를 받으시면서 이 사업이 나한테 꿈과 희망, 비전을 줬다라고 들었던 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그 꿈과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준 회사가 과연 있었나요? 단 하나라도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은요, 이미 검증이 됐어요. 꿈과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만들어 드렸어요. 네. 인정하시죠? 네. 이 내용을 보시면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제가 처음부터 담대하게 자신감을 갖고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왜? 몸을 걸기 위해서. 지금은요, 새로운 게 생겼어요. 자신감 플러스 자부심이라는 게 생겼어요. 제가 강의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어도 존경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 이 사업은 존경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 그냥 남의 나라 거 코인 사업을 내가 성공시키는데 일조를 해서 내가 그 수익을 할애를 받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식민지화가 되고 디지털 하청국가로 전락한 K-컨텐츠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우리가 참여를 하고 있다. 이건 뭐예요? 애국한 겁니다. 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 부처님이 하셔야 될 일, 홍익 인간의 이념,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 프로토콜 경제가 평범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경제구조, 지금까지 없었던 경제구조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건데, 이 토큰 이코노미와 프로토콜 경제를 이해하는 순간 새로운 유레카를 미치게 됩니다. 바꿀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상처였고 경험이었고 학습이었다고 치고요. 개혁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과 저의 인생과 우리 모두의 인생의 판을 송두리째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이는 이 사업이 잘못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완성되기 전까지 유저가 모아지지 않으면 잘못될 수 있어요. 잘못될 수 있습니다. 가다가 쓸 수 있어요. 유저가 모아지면, 유저가 완전히 모아지면 그때부터 새로운 유저가 안 들어와도 자연적인 생태계가 돌아가겠죠. 그때까지 계속 유저를 모아야 돼요. 그러면 불안한데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한 명도 안 해도, 여기서 그냥 스톱을 해도 저는요, 아프리카 오지 가서 토큰 이코노미를 알아듣고 프로토콜 경제를 이해하는 까만 피부의 친구들하고 또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신다면 그날이 훨씬 더 빨리 올 것이고 우리의 생은 더 밝아질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 대단하시죠? 야, 2시간이면 2시간 딱 한 분 계십니다. 고생해주신 우리 성가병 자선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